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원광업, 성호하이텍, 상신정자, KSP, 아시아나 IDT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할 거고요. 일단 대원광업부터 빠르게 좀 차트 분석을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지수 분석을 먼저 좀 들어가서 해보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2023년 1월부터 하락했던 이 하락분을 거의 뭐 이틀 만에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잡아먹은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먼저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저는 좀 더 하락을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H 형태로 주가가 좀 하락을 또 할 줄 알았는데, 주가 H 형태로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2500 라인을 강하게 위로 돌파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림은 진짜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원래 저항을 맞아서 하락해야 되는 거를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 했던 구간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며칠 동안 하락했던 구간을 단 뭐 두 캔들 세 캔들 만에 이렇게 앞전에 매물대를 잡아먹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크게 봤을 때 이 하단 추세선을 좀 터치를 계속 하면서 이게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와 제 생각과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2500 라인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음, 단기적으로 뭔가 역헤드 숄더의 그림으로 보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요런 이제 1차 역헤드 숄더가 나왔고, 그 이후에 여기를 머리 구간으로 보고 여기를 오른쪽으로 보는 뭐 요런 큰 역헤드 숄더로 보는 게 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렇게 만약에 본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그렇게 만약에 본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저점을 테스트하는 이 하락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크게 요렇게 이제 하락을 멈추는 뭐 요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 2500 라인부터 요런 추세선 하나가 이제 보일 건데, 제 디테일하게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그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요, 요 두 자리 있잖아요. 이 두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거는 조정을 주더라도 여기 2500 라인만 조정을 받고 요렇게 이제 추세를 그리면서 이 추세선을 살려서, 그러니까 보시면 이 추세선을 살려서 요렇게 그림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뭐 작게 봤을 때도 여기가 역헤드 숄더가 보이고, 크게 봐도 여기를 역헤드 숄더로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락에 대한 저점 추세를 두 번이나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뭐 H형 하락 없이 추가적으로 이제 그 21선을 돌파하면서 이 앞전에 매물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뭔가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 하락했던 요 구간만큼의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못해도 코스피는 2800포인트까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800포인트라고 해봐야 7%밖에 7%밖에 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 이거 사실 뭐 일주일만 올라도 7%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하락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방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2800포인트까지 상승에 좀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VIP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난주에는 매매를 좀 쉬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지난주에는 매매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매매를 들어갔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여기서 저는 큰 하락이 좀 나올 줄 알고 매매를 좀 망설였었는데, 큰 하락이 아닌 이제 큰 상승으로 무게가 나왔죠. 큰 상승으로 나오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매매를 들어갔고, 오늘 매매한 것 중에 이제 메가임디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1차는 이제 매매를 하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업종 지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누울 자리인지 누울 자리가 아닌지, 매매를 해도 되는 구간인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일 1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 이 업종 차트를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계속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 차트죠. 지금 코스피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그 뭐 저퍼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야 된다라는 뭐 그런 뉴스들 때문에 이제 저퍼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뭐 대형주들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저렇게 코스닥 지수가 오르는 건데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건 없죠. 코스닥은 뭐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걸로 올라가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야 돼요. 근데 바이오 관련주들이 크게 지금 뭐 HLB 그룹주들이 좀 오르기는 하는데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큰 주도를 하는 이제 종목은 없죠. 그렇기에 이제 코스닥이 더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근데 코스닥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지금 10월 30일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저점 구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제 2월 1일 날 이 캔들이 만약에 저점 구간을 나타내는 캔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저점 구간을 두 번 찍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추세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서 비비다가 뭐 21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는 위로 925포인트까지 퍼센트로 따지면 거진 13%, 14%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구간이 된다는 거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빠지더라도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런 그림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뭐 횡보하다가 뭐 이 추세선 닿고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자리에서 횡보를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요. 이 추세를 돌파해서 올라갈 때까지 위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정말 많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딱 방향 잡고 위로 턴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거든요.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스닥도 결국에는 이제 뭐 올해는 지수가 좋은 건 아니지만 올해는 정말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될 거다. 이런 이제 관점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올해 24년에는 다시 뭐 주식도 열심히 하고 코인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좀 해볼 생각인데 그래서 지수 자체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빠르게 종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보면요. 대원강업은 자동차 관련주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의 수소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고 뭐 월봉 차트인데 뭐 일봉 차트를 좀 볼게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241선 기준으로 주가를 계속 살려놓는 모양이고 241선만 닿으면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1월 17일 날 이제 고점을 하는 뭐 큰 이제 음봉의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 이 음봉마저도 지금 다 메우는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차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주봉상에서 이런 거는 이 추세선에서 사면 돼요. 주봉상에서 요 하단 추세선이 하나 있고요. 요 상단 추세선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정고점들이 하는 지지선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얘는요, 어디서 사면 되냐? 이 5,040원, 5,460원짜리에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요런 쌍바닥 그림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5,460원짜리가 일봉상에서 어디 자리냐? 이 21선이 만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원강업이라고 하는 종목은 어쨌든 정고점을 다 돌파해놓고 여기서 지금 정고점 매물대를 거래량 동반해서 다 잡아먹어놓고 지금 쉬고 있는 차트잖아요. 이런 차트는 사실 쉽게 꺾일 수가 없고요. 요런 그림으로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자리가 뭐 대원강업의 뭐 요런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요렇게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대원강업이라고 하는 종목은. 그래서 얘는 5,460원 잡으시면 되고 손절은 요 추세선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이탈하는 자리가 이제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성우 하이텍인데 성우 하이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지금 보시면 대형광업이랑 비슷하죠. 둘 다 자동차 관련주이고요.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차트가 판박인데요. 그죠? 성우 하이텍, 대형광업.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을 보시면 이 주봉이 21선 자리가 있고요. 이 주봉 21선 자리 9,130원 자리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보시면 이 저점 추세가 계속 들어올리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내려올 때가 매수 자리 9,000원 자리가 9,130원 자리가 또 21선 자리예요. 그래서 얘는 손절 라인은 7,800원 잡으시면 되고 매수가는 9,130원부터 8,81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스윙으로 돌리시면 전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거 14,000원짜리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물려있다 저기 8월달 자리 여기에 물려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상신전자인데,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페라이트 관련주이죠. 근데 지금 이제 고점에서 거래대금 동반했지만 이거는 세력이 나가는 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추세선 하단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주는 내일 음봉 자리에 매수하시면 돼요. 이거는 매수가가 얼마냐? 4,580원이 되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190원, 목표가는 5,370원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 후 눌림목 나오고 21선 지지하는 자리들은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내려왔을 때 단기적인 매매로도 충분히 가능한 승산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KSP인데 KSP 같은 경우에 월봉상에서 지금 구름대를 돌파했고 거래대금이 계속 그 터지면서 매집을 하는 과정에 있는 차트예요. 그리고 지금 일봉상에서 여기서 계속 윗꼬리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자리에서 얘가 어쨌든 이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 이런 차트는 지금 자리에서 제 생각에는 밑으로 한번 쭉 이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41선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얘는 2640원까지 내려왔을 때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은 차트 같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고가권에서 거래대금이 터지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아니라 거래량이 반대로 줄어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윗꼬리가 나오고 있죠. 이런 거는 위로 올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가 위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때는 정말 숨도 안 쉬고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를 주면서 털지 않아요. 이거는 밑으로 한번 강하게 빼겠다는 좀 제 생각에는 그런 의지 같고, 그래서 얘는 매수는 2650원부터 23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여기가 매수 자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2200원이 깨지면 손절한다든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아시아나 IDT인데 아시아나 IDT 차트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요. 이 차트가 너무 좋았는데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상에서도 보시면 이 고점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죠. 돌파하는 자리면서 일봉상에도 지금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21선 자리를 계속 지지하면서 터치하면 반등하고 터치하면 반등하는 자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2월 7일날 뭐 그 금호 아시아나 합병을 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합병을 한다는 이런 뉴스가 좀 있어요. 제가 뉴스를 가지고 오면은 그 이게 2023년 12월 7일날 떴던 뉴스예요. 그러니까 올해 2월. 그럼 이거는 이제 일정주가 되는 거예요. 일정주.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저기 옆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노트에 적어 놓거든요. 이게 차트 노트에 보시면 이렇게 그 중요한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차트에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안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렇게 다 표시해놓고서 까먹은 거예요. 12월 7일날 이 뉴스가 떴고, 그럼 이건 이제 내년 2월이라는 일정이 된 건데 지금 이제 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속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일정이 만약에 되면은 무조건 합병을 해야 오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일정이 되면 그 유무와 상관없이 이슈로 오르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은 여러분들이 일정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일정이 끝나면, 그러니까 일정이 끝나면 그 합병을 하던 말던 상관없이 재료 소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 재료 소멸이고 합병을 안 하게 되면 악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정주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등락폭은 커지나 그 일정이 끝나면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